사건과 충돌하는 제3자의 청취 진술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취신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부족 증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진술이 배치되면 그 진술에 대해서 특정 일방적인 진술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부족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와 같은 잘못된 특검의 주장과 소설을 받아들인 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폭동행위를 인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형사소송에서는 반대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을 만큼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만으로 특정해 아주 미약한 가능성, 객관적인 사실하고도 배치되는 가능성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면서 억측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심 판결입니다. 결국에 이와 같은 증명은 사실상 증명이 아니고 특정의 프레임, 즉 장기 독재 집권을 위한 내란, 친위 쿠데타가 있었다라는 이와 같은 프레임을 짜두고 그와 같은 진술과 그와 같은 증거만을 억지로 끼워 맞춘 부족 증거들로 이루어진 잘못된 사실 인정입니다.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병력을 최소화하고 실탄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병력은 계엄 해제 의결과 함께 즉시 철수하였으며 지금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문건들은 모두 비구체적이면서 오히려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대 사정을 증명하는 증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외면하고 국회 통제라는, 국회를 제압한다는 그와 같은 프레임을 짜두고 그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원심 판결은 사실 인정을 한 오인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취신한 원심의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철저히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단기적 비상조치의 집행에 국한한 것입니다. 원심은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전혀 증명되지도 않은 정치인 체포계획과 국회 봉쇄 의도를 막연히 인정하고 막연히 추측성 기재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추론과 프레임으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최고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항소 이유서 사망에 관한 간단한 구두 진술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심의 증거 인정에 있어서의 위법에 대해서 항소 이유서 3번의 2페이지 부분을 진술 간단히 하겠습니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들, 이와 같은 증거들이 모두 다 채택되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들, 이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에 요구되는 원본성과 무결성 입증이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증거들 또한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수사기관이 진술만으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증명하는 이와 같은 증명 방법,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한 증명을 원심이 허용한 것입니다. 이 재판만 하고 향후에 형사소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법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와 같은 수사 관행을 원심이 인정한 것입니다.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영장주의 위반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피고인 김영현 장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고인 김영현 장관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임의로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행된 인신구속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법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불법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그의 불법 인신구속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뤄진 형사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능력을 판단함에 앞서서 이와 같은 인신구속이 불법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서 원심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